터걸 북샵 북토크 Be Here Now 2입니다. 지금 1부 강연이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인터미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의 책을 들고 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균형 번역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로 합니다. 1958년생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신세계에 입문한 이래로 줄곧 의식 현상을 탐구하면서 해외 관련 서적들을 번역 소개해왔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이클 싱어 명상 다이어리, 사람은 왜 늙는가, 1분 명상법, 깨달음 이후 빨랫감, 티베트 사자의 여행 안내서, 우주가 사라지다, 지중해 성지 디스카루스 등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한쪽에서 반독재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이른바 정신세계 책들이 날개도치는 팔려나갔습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 단 이런 책들이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칼릴 지브란, 라즈니시, 크리슈 나무리티 등 영적 저자들의 이름이 20대 독자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사그라든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서 묵묵히 번역 작업을 이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균형 번역가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 IBM을 그만두고 구도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함께 요가를 공부하던 친구의 부탁으로 처음으로 영문 원서를 한 권 번역하게 됐죠. 성자가 된 청소부의 저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번역해보니까 내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5년간 1년에 한 권 이상씩 40여 권의 책을 번역한 배경입니다. 명상과 수행, 깨달음, 윤회와 의식의 진화, 우주의 비밀 등에 관한 책 외에도 공학도 출신으로 정신세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다룬 책들을 다수 번역했습니다. 생계나 경력을 위해서라기보다 구도자로서 자신과 독자들의 의문에 답해줄 책들을 찾아 공부하듯이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는 번역은 배우고 싶은 것을 가장 빨리 가장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이웃에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인도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오쇼, 라즈니시 등 살아있는 스승을 여러 만나기도 하고 인도의 오로빌 공동체에서 5년간 살기도 했습니다. 오로빌은 인종, 성별의 차별 없이 소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2006년부터 10년간은 정신세계에서 편집주간으로 일했습니다. 공대 출신의 번역을 따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의 번역은 물 흐르듯 술술 읽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국어 영어 성적이 가장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번역 원칙은 가독성입니다.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읽게 만들면 잘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영어 냄새가 나지 않게 한국인 저자가 쓴 책처럼 번역하려고 애쓴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그의 강연 2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뭐 정말 재밌게 들으셨는지 안 믿겨지는데 정말 재밌었습니까? 네. 의식 상태 3가지 중에 한 가지 이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강의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넌센스 퀴즈입니다. 뭘까요? 마지막 의식 상태는? 순수 의식 상태 맞습니다. 그림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일상의식 상태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이라는 영화,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영화 속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어요, 지금. 전성의식 상태는 그 모든 영화들이 총집합해 있는 필름 라이브러리예요. 거기서 마음대로 순간적으로 그냥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순수의식 상태는 그 영사기의 광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광원은 아무런 내용이 없죠. 필름 속에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식 상태에서는 우리는 과거에서 지금을 통해서 미래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개미처럼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건너뛸 수가 없어요. 공간에서도 거기에서 여기로 또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이 쭉 직선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일상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일상의식 상태는 굉장히 뭔가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성의식 상태는 모든 순간 모든 곳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불교에서 시방삼세라고 그러죠. 시방은 모든 곳이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꼭 누르면 우리가 컴퓨터 이제 버튼 누르듯이 꼭 누르면 어떤 시간과 공간이든지 호출해서 볼 수 있는 상태죠. 신과 같은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신과 같은 상태는 진짜는 이거죠. 순실식 상태는 그냥 빛밖에 없어요. 영사기 광원처럼 거기는
내용이라는 게 없어요. 콘텐츠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변화가 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지금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근데 이제 그 바그완 다스가 람다스 보고 맨날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be here now 그랬잖아요. 과거나 미래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와 미래로부터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연결이 끊어지고 지금 여기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순수의식 상태하고 지금 여기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일상의식 상태에서 생각을 멈추고 지금 여기 있으면 순수의식 상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사기 광원이 어떤 필름이든지 비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님카롤리 바바가 람다스를 만났을 때 람다스 필름을 이제 호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제 저녁에 엄마 생각하고 있었네. 엄마가 아팠지. 이러고 이제 다 보게 된 거죠.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받겠습니다. 영상 중에서 동식 순수의식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의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요가난다 책을 읽고 파라만사 요가난다의 그 이제 수행법을 미국에서 통신 강의로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딱 한 달 해보니까 게으름이 생기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뭘 하고 뭐 이렇게 쫙 절차가 있는데 내 성격에 그걸 매일같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에 하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다시 그 단전호흡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80년대. 그 이제 단학 선언에 가가지고 여기서도 저는 기에 굉장히 둔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 달, 3달 해보고 기를 느끼면 계속 이거 하고 기를 못 느끼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하차했어요. 뭐 명상도 해봤어요. 그 인도에서 온 그 다라 디디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아난다마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명상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도 좀 해보다가 조금 약간의 체험은 했는데 뭐 부지런히 제가 게을러가지고 또 그것도 지속을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그때 이제 좀 영적으로 흥분된 상태였는지 좀 이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막 자다가 옆에서 누가 옆에 앉아가지고 빨리 뭐 이런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유체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위 눌림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라마나 마리시 나는 누구인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정신수행이라는 게 요체가 뭔지를 이제 깨닫고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는 것만 알게 됐어요. 단전호흡을 하는 것도 면벽수행을 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길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이런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바타 코스라는 걸 만나게 됐는데요. 아바타 코스는 그 해리 팔머라는 미국 그 히피 출신, 공대 나온 히피 출신이 60년대 온갖 영적인 체험을 이제 환각제를 통해서 하고 뭐 하다가 자기가 만들어낸 현대적인 수행법인데, 그거는 정말 기발하고 신선하고 멋진 수행법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전혀 명상하는 것 같지 않은, 뭐 정신 수행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인데 9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의식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때까지 이제 제가 그때가 90년대 초인데 그게 제일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수행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00년대 와서 홀로그램 우주를 번역하게 됐는데, 그 홀로그램의 그 이론이 나한테는 제일 맞더라고요. 저도 공대 나왔거든요. 저는 정신세계 입문하면서부터 이 종교나 이런 정신세계가 과학하고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명이 바로 그 홀로그램 우주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같은 맥락으로 이차크 벤토프가 쓴 그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그 책에서도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로 정신세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를 번역한 이후로는 홀로그램이 제 화두가 돼가지고
맨날 그거 모든 이제 현상을 홀로그램 원리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저한테는 이론으로 쌓여가지고 책도 한 권 쓰고,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마음수행도 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혼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스승이나 어떤 그 수행해온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홀로그램 원리로 내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 잡고 이렇게 명상하고 앉아있으면 평소에 하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마일드한, 부드러운 변성의식 상태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지 하는 이제 통찰이 와요. 평소에는 이 모습을 이 각도에서만 보고 있었다면, 명상 상태, 변성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다 보게 돼요. 360도로. 저는 아주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막 기이한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은 명상 중에는 없고, 그냥 이런 정도예요. 그냥 그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고, 뭐 평소에는 전혀 생각 못했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정도의 체험을 했고, 정말 그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오르비에 살 때 한번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강의 때 궁금하면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일상에서의 이런 의식 상태 말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또 다른 의식의 그런 경험을 할까 세계로 들어갈까 싶지만 또 이를테면 예지몽을 꾸는 분들이나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하게 태몽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것을 일종의 예지몽처럼 꾼다든가 그리고 진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비슷한 것을 본다든가 하는 것들도 좀 또 다른 어떤 영적 세계의 그런 부분이 강한 걸까요? 네. 그러니까 변성의식 상태를 꼭 뭐 환각제나 뭐 명상을 해야 체험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늘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스레 오로빈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은 동반자가 있었어요. 영적인 동반자가 마더라는 여성인데, 그분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를 저는 이 오로빈 있을 때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읽어봤더니, 누구나 꿈속에서 미래를 체험한대요. 근데 그걸 이제 꿈 깨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 못하고, 그걸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 그 기억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기억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꿈을 꾸고 깰 때 그거를 내용을 기억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 꿈속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 상태를 갖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그게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그날 밤에 제가 잤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오로비는 이제 인도에서는 이 차선이 없어요. 그냥 막 자율 차선이에요. 막 섞여가지고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데, 막 가다가 보면 내가 이제 오로비에서 옆마을 폰디체로 가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오는 오토바이하고 내 오토바이가 백미러를 스치면서 지나갔어요. 그 꿈을 꾸고 깼는데, 시킨 대로 이제 기억을 불러냈는데, 이게 예지몽이라고? 이런 일이 나면 좀 무섭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변성의식 상태예요. 변성의식 상태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옛날에 추금기 돌리듯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컴퓨터에서 불러내듯이 그냥 누르면 바로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지금 불러오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명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명상이라는 게 뭐를 생각해요?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람다스 이야기하면 들었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라고. 우리가 무엇을 순수의식을 찾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명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상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명상인 거죠, 목적이. 아까 일상의식 상태, 변성의식 상태, 순수의식 상태 이야기했잖아요. 순수의식 상태는 그냥 빛만 있는 거거든요. 영사기의 광원만. 영사기의 광원은 뭐 어떤 드라마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빛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빛이 되는데, 명상한다 그러면 이제 이 빛에 하나 꽃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너무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상태야말로 가장 힘들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편안한 상태인 거죠.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저기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무아. 무아라고. 예. 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참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무아라는 개념이 얘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무아의 개념 예. 저도 그 점이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동국대 교수님이 정신세계 이제 저자로 와가지고 이제 책 내고 하시는 길에 이제 만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데 또 참나는 있느냐고, 신화는 뭐고 무아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나트마, 이제 아트마가 이제 아고, 아나트마가 무아로 번역되는데, 아라는 말이 무도 되지만 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뜻이다. 자기는 그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변성의식 상태, 일상의식 상태 속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렇지만 순수의식 상태, 이것이 진정한 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무아가 아니라 비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다 빼고 나면 그게 나다. 예. 지금 저희 주제가 비리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내 자신의 문제에 부착했을 때 저는 어떤 힘을 가지려면은 비히어 나우의 상태에 어떻게 놓여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수행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카르트 톨레처럼 지금 여기에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열리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조금 경험한 거는 스님돌이거든요. 그걸 듣는 그 시간에 그거에 이렇게 집중했을 때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이게 비히어나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싱잉볼요? 네, 싱잉볼.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비히어나우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명상센터를 들어가거나 뭐 산에 뭐 들어가거나 이렇게 면벽하고 앉아가지고 명상할 때는 뭐 고요하고 좋죠. 처음부터 이제 중요성을 둔 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자. 순간순간 깨어있는 게 그게 진짜 명상이지. 산 위에서 하다가 뭐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개입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온갖 생각이 굉장히 풀 가동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쪽으로 주의를 돌리면 이 안에서 뭔가 이거를 돌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부조음이든지 뭐 원한이든지 슬픔이든지 있어요. 그거를 보는 게 이게 지금 여기예요. 나한테는 이게 지금 여기인 거거든요. 요거를 딱 보게 되면 시간 공간이 일직선적인 시간 공간이 없어져요. 지금 여기 속에 이게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속에 이거는 싹 힘이 사라져 버려요. 에너지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보면 분노가 싹 내려앉는다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의 뭐 전통적인 카드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 뭐 몸의 방광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것들도 현재 있는 비히어 나움의 수행법이라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다 정리하고 뭐 돈 걱정 다 정리하고 딱 수행체에 와가지고 앉았을 때는 호흡 지켜보면 돼요. 근데 생활 속에서 막 돈 걱정하고 이럴 때는 이게 호흡을 지켜볼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지켜봐야 된다고요. 좀 알아차림. 예. 알아차림. 네, 알아차림인데 이제 주의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일로 온다는 거에 구체적인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그만두고 이 속의 느낌을 이제 이 분노가 있구나. 그 느낌을 느끼고 있으면 사라져요. 메타인지 같은 그런 맥캔디? 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바라고 있는 네. 맥캔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맥캔디. 네, 저는 생활의 가장 큰 변화가 휴대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실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정보도 끝없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약간 나도 중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놓고 왔을 때 그런 걸 상상도 못할 만큼 그래서 안 쓰고 있어도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런 시스템에 내가 너무나 적응을 하고 지금도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쓸 때와 안 쓸 때와 내 생각의 구조가 너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좀 파편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제 지금의 삶에서 더욱 나 자신을 돌아가고 나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때 좀 돌아갈 수 있는 좀 쉬운 비법이 있을까요? 저도 못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짤을. 그래서 뭔가 정말 땡 친다든지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세속적인 생각보다 이제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수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돌리면, 뭐 잡생각보다는 낫겠죠. 저도 짤도 볼 때도 이제 조금 더, 저는 요새 막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자꾸 다른 주제로 이제 돌리면서 봐요. 정말 유튜브 짤은 굉장히 흡인력이 세요.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시간이 삭제돼 버리는 네. 거고 그렇다고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봤지만 그러니까 내 시간을 정말 잡아 먹어버리고 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이쪽 관계되는 짤을 많이 봤어요. 검색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책방이니까 책감 알려주는 부분 여기 있는 마마라시의 다른 누구인가도 있고 또 아까 본인이 번역하신 것 중에 홀로그램 도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번역했거나 또는 보셨던 책 중에 이 책은 정말 좋더라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게 있더라 그런 책이 있으면 한 권을 오셔서 두 권을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권이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기적 수업을 다룬 내용을 완전히 100% 찬동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적 수업의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가장 짧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번역서 나와 있는 기적 수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적수업 번역을 오래전에 제안받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난해하고 번역하기 정말 힘들고 이거 본전 못 찾는 글이라 가지고 고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연찮게 저 게리의 책, 그 제목이 뭐죠? 우주가 사라지다. 그 책을 번역하면서 기적수업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고요. 이게 가장 짧은 길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스승도 필요 없고 어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그걸 신법이라고 하거든요. 행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걸 이제 물질적으로 동원을 해요.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고 뭐 음악도 필요하고 싱잉볼도 필요하고 호흡도 필요하고 자세도 필요하고 이런데 라마나마 아저씨나 기적수업에 가르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가성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1호시 생활 막 일어났을 때 딱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가슴에 집중하다 보면 그걸 계속 하려는 말씀인가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콘텐츠는 내가 아니에요. 영상의 광원이 나거든요. 그거를 정말 절감을 해야 수행이 진전이 돼요. 그거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진전이 안 돼. 진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야, 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어떤 비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원숭이가 살고 있대요. 이 원숭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남줄로 착각하지 말고, 그 원숭이가 이 속에서 나대게 하지 말라.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건 다 원숭이다. 내가 아니다. 심오합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옛날에 어떤 거를 경험했었냐면요. 그때는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장수가 이렇게 보였는데 끝도 없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싸우는 장수를 바라보는 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라보는 자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장수가 불쌍해서.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자를 또 보고 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그 영상이 예, 심오하네요. 아니, 정말 잠깐 제가 찾아본 건데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서적에서 그 관찰자 그때 그 경험이 도움이 돼서 그 관찰자가 그리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무대 속에 내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막 깊은 제가 등급을 해가지고 막 자유롭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짧은 체험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잘 와닿는. 예. 그러니까 진정한 명상의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기를 바라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체면 퇴행도 방법이고, 또 뭐 기도도 방법이고, 단식도 방법이고, 명상도 방법이고, 심지어는 사고를 당해도 변성의식 체험을 해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사람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아, 내 이대목에서 잘못했네. 뭐 이런 것까지 다 깨닫는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저도 이균영 선생님 한 10년 됐나요? 우리가? 맞죠? 네, 정말 제가 웰컴 투 오로빌이라는 책을 네, 웰컴 투 오로빌이라는 책을 제가 또 번역을 의뢰했고 그 책을 또 제가 냈었어요. 저도 오로빌에 저도 공동체 이제 2000년에 관심이 많아서 공동체 여행을 위쳐하고 한 달, 두 달을 했네요. 인도하고 미국. 그 중에 이제 오로빌도 갔었는데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지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생활비가 좀 작게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노후 생활 한두 달 벌어와서 여기서 1년 사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환차를 이용한 약간 좀 그런 사치, 호사 그런 걸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오로빌 안에 구성 요소는 대한 사회의 그 시도를 다 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명상센터를 접할 수 있고 그 자연농장 뭐 하여튼 우리가 해보고 싶어하는 삶이 다 시도되고 있다는 게 지구상에 굉장히 저는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었고 제가 다녀온 명상 이제 공동체 중에서는 평점이 가장 좋았어요. TP 공동체도 가봤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 그래도 그나마 좋은 곳은 그래도 요가라든가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좀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이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뵙게 돼서 제가 지금 이게 처음 북토크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알아주는 직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를 북토크 하자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러게. 저는 이 책을 알기 때문에 또 이승현 선생님도 알아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서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터득골이 8년을 맞이했는데 저희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3기자인 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8년 동안에 뭐 서점일, 카페일, 뭐 여러 가지 막 공간 이렇게 꾸미는 일을 해가지고 조금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본래 일에 좀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제가 그 학교를
하기에는 좀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그 축제 있었죠. 이 종이 만들어지는 본사가 우드스탁이에요. 아, 그리고 우드스탁 축제에 참여했던 그 퍼커션 주자가 창업을 한 거예요. 네, 대단히 그 터드골의 어떤 스피릿하고도 맞고 오늘의 주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저는 미국의 히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의 명상운동을 상당히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기업을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 대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제공해서 어쨌든 그게 빅브라더가 손에 들어가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런 소통의 도구를 만들어서 정보에 직접적으로 모든 대중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어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게 명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역사적 사건이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럼 한국에서 어떠한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터드골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디자인 학도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종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북클럽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운영해 볼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강사도 모셔야 되고 해서 좀 부담이 많지만은, 북클럽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제 좀 부담 없이 끝장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 시간으로 제가 일부러 잡았고, 그 첫 북클럽 시작을 이균영 선생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저기 이걸 보시면은 애벌레 인간에서 나비 인류. 사실 오늘의 주제하고 좀 통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비주얼 아웃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또 애정하는 책이 있대요. 이 자발적 진화. 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더는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나아갈 길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성찰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북클럽의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 여기 9월 10일 날 밤에, 낮에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마치고 7시에 와서 그 마친 시간 없이 끝장 토론으로 갈 수 있는 북클럽을 저희가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 이인영 선생님하고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고 싶은 분은 10일 날 7시에 오시면 되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제 전화번호인데 문자로 신청을 해주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체로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더 재밌을 테고, 그거를 공지해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뭐 더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이균 선생님께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1편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이규장 선생님께서 가셨던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걸 놓쳤네요. 잠시 포함해드리고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그 해변이 하나 있어요. 블랙비치라고, 남파선 해안 뭐 이런 뜻인데, 그 비치에 가면 여기 누드 비치래요. 맞죠? 거기는 뭐 누드가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갔던 때는 여름이라서 가니까 다들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벗고, 이제 저도 이제 벗고 갔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방문했는데 뭐 옷 벗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게 날씨 때문인지 뭐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완전히 문화 충격이었는데, 해변에 가면 다들 뭐 팬티 한 장만 걸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팬티 한 장을 벗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완전히 느낌이 바뀌게 하는지, 이제 완전히 다 벗고 있으니까 완전한 평등. 그냥 원숭이 무리 같이 인간 무리 속에 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훨씬 더 헤엄이 잘 쳐지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고, 거기서 이제 막 애들이 노는데 나보고 어이 왔어 같이 놀자 그러는데 공 던지고 노는 거예요, 물속에서. 근데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남이라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놀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뭐 기타 치고 음악 연주하면서 노는데, 거기가 히피의 잔재들이 이제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인도의 고아 해변이라는 곳이에요. 고아 비치가 세계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히피들의 그 아지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노는데, 거기 이 렉 비치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완전히 빨가벗고 노는 데고, 여기는 이제 팬티를 걸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캐나다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우리나라는 그 독재 치하에 완전히 군사 독재 암울하던 시기인데 60년대가 북미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약 2시간에 걸친 아주 훌륭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이 참 유익했는데요. 선의 세계, 명상의 세계, 요가를 포함한 그런 것들, 인도의 명상법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편집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 대여섯 번은 제가 좀 듣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연 때는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 몇 분과 함께, 그리고 또 이규정 선생님 네 분 그렇게 만회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신 이규정 선생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도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권득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득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